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옵션에 대한 성격, 한마디로 말하면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옵션의 가격을 갖다 결정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맨 먼저 콜옵션이다 그럴 때 콜옵션은 바로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살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살 수 있는 권리다.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돈 주고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옵션만 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만원짜리를 갖다가 300원만 주면 뭐가 되느냐, 살 권리를 산다 이거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옵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변수로 볼 때는 살 권리인데,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다 하는 말은 바로 현재 주가를 얘기합니다. 현 주가에서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스톱을 얘기하고, 제로는 뭐를 얘기하죠? 현재 시점의 가치를 갖다 우리가 제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주가의 현재 가치를 SO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콜옵션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SO 보와 그 다음에 나중에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이 가치의 차이보다는 반드시 커야 콜이 어디 되느냐 성립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어서, 나중에 SO는 뭐가 되느냐 그럼 높아져야 되고, 요거는 낮아지는 것이 콜을 갖다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옵션의 가격이 어디 되느냐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게 되죠. 그 다음 풋옵션의 가격은 뭐가 되느냐,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X와 행사 가격과 SO 요 자체가 어디 되느냐 바로 팔권리, 한마디로 말하면 풋은 팔권리를 얘기하죠. 그죠? 팔권리를 얘기하는데 이 옵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요 X라는 건 미국식을 얘기합니다. 그죠? 미국식이고 PV의 X다 이럴 땐 요건 유럽식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앞에 배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바로 콜옵션과 풋옵션에 영향을 주는 가정 조건을 이렇게 올려놔놓고 생각하는데, 여기 바로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을 갖다 SO다, S0다. 이때 이 바로 0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바로 0시점,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를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행사 가격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만기가 되었을 때 가치가 얼마냐. 예를 들어 가격이 1,000원짜리가 11,000원이 돼,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되었다든가, 또는 만원짜리가 11,000원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행사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행사 가격이 X는 뭐냐, 미국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PB의 X다 이렇게 될 때 이건 바로 유럽식을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유럽식과 미국식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요거죠. 만기일이 하루를 잡아가지고 유럽식은 PBX는 뭐가 되느냐, 바로 하루 만기를 갖다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 날짜 만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이 바로 이 미국식은 뭐가 되느냐,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과 만기가 되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중간에라도 요청해서 사고 팔 수가 있다 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미국식을 얘기하는 X, 행사 가격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F, 요게 RJ로 되어 있는데 RF가 돼야 되죠. 바로 리스크 프리다 하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 앞쪽에 우리가 배울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위험 자산이다. 한마디로 무의한 투자 수익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위험을 나타내고 여기에다 기대 수익 EX를 갖다 나타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위험의 분산을 갖다 나타난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대 수익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위험이 0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리스크 프리다. 그러니까 국공채 또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 고신용 채권 이런 거를 RF라고 얘기하죠. 이건 바로 위험 없이도 이만한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자본 배분선을 갖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때 바로 RF, 요 RF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럼 바로 리스크 프리라는 얘기가 바로 어디 되느냐 지점이 되는 거죠. 이걸 경과해서 어디 되느냐 그럼 바로 자본의 배분이 일어난다. 그럴 때 위험 없이도, 위험이 0이어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야기를 갖다 RF라고 말한다. 해서 조금 이따 이제 여러 가지 X 행사 가격에 자주 많이 쓰이는 게 행사 가격을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RF에다가 T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 바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얘기한다 할 때 보통 X를 1 플러스 RF에다가 T로 나누라 하는 이야기를 쓸 때 바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내용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만기 T는 바로 타임의 약자로 쓰여서 바로 약속날을 우리는 만기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실제로 왜 되느냐, 날짜, 약속한 날짜에는 물론 원금을 다 줘도 되지만 차익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요 날짜를 갖다가 만기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라는 말은 바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좌표로 본다면 이쪽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 자산의 변동성이란 말은 바로 이런 거죠. 실제 발생액과 뭐가 되느냐 그럼 기초의 표준, 평균 여기 뭐냐 그럼 실제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실제치가 되고 이거는 바로 평균을 나타내는 평균치라고 얘기하자 이거죠. 이 자체를 우리는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차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평균과의 차이다. 그래가 편차라고 얘기를 했고 이 편차는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항상 이걸 제곱하자. 편차를 시그마라 그러는데 시그마 자체는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제곱을 하자. 그리고 제곱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제곱을 해주자. 바로 실제치와 뭐가 됩니까? 평균치에 제곱을 해야 바로 시그마 제곱이다. 이게 바로 분산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분산이 많이 예를 들어 어떻게 흐트러졌느냐. 이게 뭐냐면 변동 가능성이 크냐 적으냐가 또 이해되느냐. 콜옵션을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며 조금 이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배당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느냐 배당을 적게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가 나중에 배당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 배당은 SO의 가격을 갖다 얘기한다. 그럼 SO와 바로 여러분들 SO 가격이 높아진다면 배당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 배당이 예를 들어 많이 준다 그러면 배당과 SO의 가격은 같이 병합된 형태라고 보면 되죠. 고정됐다고 보죠. 예를 들어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면 바로 SO의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봐야 되고 배당이 작다 그럴 땐 이건 SO가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는 반비례적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기초배당이다 하는 이야기를 콜옵션 쪽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할 거는 우리가 X다 이럴 때는 미국식에서 쓰는 이야기가 되고 PBX다 그럴 때는 유럽식에서 쓰는 스타일이다 하는 용어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일단 용어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한번 쭉 가지며 정리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옵션에 바로 여러분들 변수로 나타나는 내용으로 우리가 간다면 자 기초에 대한 이야기, 행사가격, 그 다음 위험에 뭐가 되냐 그러면 RF 만기를 나타내는 T 그리고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시그마 제곱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과 배당의 관계 이 배당이 많으면 기초자산은 하락되고 왜? 전체 기초자산이 고정됐다고 볼 때 배당을 많이 주는 쪽이면 SO는 작아져야 되죠. 그래야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는 고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콜옵션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옵션의 그 결정을 할 때 콜이란 말 콜은 궁극은 살 권리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권리만 사둔다는 얘기가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이런 콜옵션은 바로 주가의 현재 가치와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의 차를 넘어서는 범주. 여기에서 콜이 어디 되냐? 흥행된다는 얘기가 되고 풋도 역시 이게 바뀌어가 XS S0를 갖다 뺀 금액이 바로 어디 되냐? 요 차보다는 풋이 더 커야 된다. 그래야 하나의 의도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야기 한 번 더 상기를 해주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 이야기 풋옵션도 역시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살펴보며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놓고 하나하나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내용 속에도 이제 역시 앞에 나왔던 이야기에 내용을 갖다가 풋이나 콜이나 어떤 내가 공통 영역인데 한번 정리를 쭉 해주며 진행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훨씬 더 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 속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그래도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그런 굴곡점이 강한 영역이다. 이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들어가면
재무관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는 콜이라면 이번에는 뭐냐? 풋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자. 풋은 팔골리를 얘기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면 좋은데 현재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냐 그러면 정부에 만약에 보증으로 묶여 있다든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든가 이럴 때는 팔 수가 없죠. 근데 해지되는 날 팔고 싶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바로 팔권리를 사고 싶다 이거죠. 그럼 그 사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매입자는 팔고 싶다 하는데 그 사는 사람은 반대 의견. 너가 무슨 소리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건 올라갈 거야. 그럼 내가 옵션 가격을 공짜로 먹고 너가 행사하자면은 나는 완전히 어디 되냐 그러면 바로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옵션만 먹자. 그리고 무임승차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반대자가 바로 응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도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풋옵션. 풋은 아까도 말했지만 팔권리. 아까 콜이 살권리라면 팔권리를 돈 주고 산다. 상대쪽에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자기는 어디 되느냐?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걸 방지하자 하는 얘기란 말이야. 서로 이런 이야기에 의하여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이되죠. 권리만 사고 판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얘기 SO는 뭐가 되죠? 바로 기초자산 현재 가격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역시 행사 가격은 X다. 미국식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RF입니다. 그죠? RF가 뭐가 되느냐? 무형이자율이다.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 만기는 T다. 그런 이야기. T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중에 만기의 가격, 행사 가격을 1 플러스 RF에 뭐가 되느냐? T로 나누면 바로 만기의 가격을 갖다 현재 가치로 따지는 게 뭐가 되냐? 바로 요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자산 변동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실제와 기준 표준의 차이만큼 편차를 얘기하죠. 편차를 얘기하고 편차를 시그마라고 놓는다 하는 말을 놓고 이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을 갖다 우리는 분산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이건 편차란 말이야. 근데 왜 제곱하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수화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라. 이게 바로 분산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여러분이 생각해 주는데 이 변동 가능성 한마디로 말하면 시그마 제곱 이건 바로 요거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기초 배당을 얘기했죠. 배당은 아까도 말했지만 SO의 가격과는 배당과가 결합되어 있을 때 고정이라고 봐라 이거죠. 그러면 SO의 가격과 만약 배당이 어디든 높다. 그럼 SO 자체는 어디든 하강. 그럼 만약에 배당이 작다 그러면 SO는 높게 평가가 돼야만 결합하면 픽스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초자산을 1번, 행사가격을 2번, 그리고 무형이자율 RF를 3번, 만기 4번,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을 5번, 그리고 기초의 배당을 갖다가 우리는 6번으로 두고 콜과 풋에 대하여 이게 옵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안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옵션의 가격 결정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며 천천히 이 안을 구성해 보는 거. 아마 재무관리를 배우면서 가장 오늘 이어야 이야기라면 이 문제가 복잡하다 또는 아니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운 부위다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줌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바로 재무관리를 갖다가 나중 가서 연습 문제까지 풀 때 재무관리 연습까지 또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학점이든 아니면 뭐가 되느냐 좋은 자격이든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공사의 입시 시험이든 전공 시험에는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오기 때문에 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봐주세요. 아까 콜의 전제 조건은 뭐냐? 근데 콜 옵션은 반드시 SO에서 뭐가 되냐? X. 이 SO는 바로 주가의 현재 가치. X는 뭐가 되냐? 만기의 주식 가격, 행사 가격을 현재 가치화 했을 때 이 차이가 바로 뭐가 되냐? 콜이 더 커야만 메리트를 느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매 당사자 사이에 요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풋은 뭐가 되냐? 풋도 역시 어디 되느냐? 바로 행사 가격과 SO를 갖다 뺐을 때 요 가격이 풋보다는 작아야 행사 가격으로 움직여진다.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자 말이야.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콜이 메리트를 주려면 SO와 제로 속에서 요 차이를 얘기하는 전제 조건, 풋의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자 말이야. 그럼 콜 쪽에는 뭐가 되냐? 콜 옵션 쪽에서는 이걸 갖다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SO의 가격은 크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양의 효과. 크면 클수록 좋아. 작은 것보다는 클수록 좋다.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SO는 클수록 콜옵션 행사할 확률을 높여준다. 콜옵션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들어준다. 반면에 행사 가격은 이건 낮아야 되죠. 그래야 차이가 작아지니까 이건 낮아야 된다. 왜? 요 뺀 차이가 콜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형자산과 뭐가 되느냐? RF, 요게 RF와 T를 갖다 가만히 본다 그러면 요거는 X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해 주자 말이야. X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F의 뭐가 되느냐? 요게 T다.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X 가치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크면 X는 작아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크면 작아지니까 오히려 RF가 크다. 그럼 X는 작아져. 작아진다. 작아지니까 이건 플러스가 돼야 되죠. 바로 RF 자체가 크다. 그러면 X의 가치를 하락시켜주지. 또 T가 길다. 그러면 T가 길면 분모니까 역시 어야 되느냐? 요 만기도 역시 어야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바로 플러스 역할을 해준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격의 변동성은 그만큼 변화가 무상하단 말이야. 그 말은 오르고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것도 왜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변동 가능성은 그만큼 이 노폭을 크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다. 반면에 이 기초자산의 배당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초자산 SO와 배당 D는 이게 만약에 높으면 이건 낮아야 돼. 배당이 높아지면 뭐가 되냐? SO 가치는 작아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 음의 효과다 하는 이야기로 콜옵션 요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생각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풋옵션이다 그럴 때 풋옵션 요걸 갖다 생각해야죠. 풋옵션은 바로 XS S0를 갖다 뺀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SO는 크면 마이너스 역할을 주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역할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행사 가격은 오히려 이쪽이 분자기 때문에 앞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크면 클수록 좋다. 작은 것보다는 양의 효과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형 이자율이나 RF는 역시 뭐가 되느냐? 아까 말하던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X의 가격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높여주느냐 낮춰주느냐는 이 분모가 만약에 어디 되느냐? 그럼 크면 낮아지죠. 이게 작으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무형 이자율은 앞에와 반대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만기 역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만기가 어디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만기는 아까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플러스였지만 여기는 바로 두 가지 가능.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만기 T 쪽을 놓고 보면 만기가 길수록 기초자산의 변동 가능성은 커져서 풋옵션의 가격은 높아진다. 뭐가 되느냐? 그럼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높다. 왜? 만기가 길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요 길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포용력은 커진다. 그러나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는 왜 되느냐? 행사 가치의 현재 가치는 낮아지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역할을 준단 말이야. 마이너스 역할을 낮아지니까.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두 가지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고 행사 가격에 대해서는 바로 마이너스의 역할을 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니까 이건 뭐로 봐야 되느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변동 가능성은 오히려 변화무상하니까 가격 올라갈 가능성을 높여주니까 좋다 이거죠. 그러나 마이너스가 되면 행사 가격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변동 가능성은 오히려 이쪽이나 변동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 건 다 변화무상 콜이나 풋의 가격을 높여주기 때문에 같은 플러스 효과를 준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에 대한 배당은 아까 반대가 되다 보니 이건 뭐가 되냐? 플러스가 돼야 되죠. 여기서는 바로 왜? DS0니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오히려 S0가 뭐가 되죠? 우리가 작아지려면 D는 높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D를 많이 주면 주는 만큼 그만큼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뭐가 되냐? 만기와 기초자산의 변동 가능성. 이 두 가지는 여기는 플러스지만 캐션 마크. 여기는 플러스지만 여기도 플러스. 변동 가능성은 양쪽에 다 가치의 변화를 오르락 내리락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다른 거는 반대인데 요것만 여러분이 왜 됐냐?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콜과 풋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는 이야기의 결정 요인까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바로 풋과 콜에 대한 이야기,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럼 다음은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풋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풋콜 페리티라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풋콜 페리티다 이럴 때 개념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풋과 콜이 잘 연결해서 어떤 점이냐면 콜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연결해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느냐. 풋과 콜을 갖다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의 위기를 관리를 잘하느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다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풋과 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식에 바로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적절히 이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풋 옵션과 콜 옵션을 갖다 잘 균형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가 위기 관리를 잘하자 하는 얘기가 바로 풋콜 페리티라는 얘기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풋콜 페리티는 궁극은 풋과 콜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위기 관리를 잘해서 바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풋콜 페리티 가격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주식의 가격이 있다 이거.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콜 옵션이 있다 이거죠. 콜 옵션.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풋 옵션이 있다 이거죠. 풋 옵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자기의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풋콜 페리티의 의미를 갖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정상적 주식을 사는 것. 그리고 예를 들냐 풋 옵션과 콜 옵션을 갖다 적절하게 예를 들냐 그러면 이용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걸 풋콜 페리티의 의미라는 얘기를 갖다 쓰고 풋콜 페리티의 등식을 우리가 도출해 보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만약에 일주의 주식을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주의 주식을 갖다 매입한다. 그럼 주식에 대한 풋 옵션 한 개를 갖다 계약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매입한 풋과 동일한 만기 행사 가격을 갖는 주식에 대한 콜을 한 개 배약한다. 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풋과 콜이 같은 현재 가치가 같은 두 가지 같은 걸 갖다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럼 매입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고 요 도출에 대한 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책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섞어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하며 도출을 한번 시켜보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포트폴리오를 갖다 얘기하는데 포트폴리오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를 갖다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하여 하나의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분산한다. 위험의 분산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현금 흐름을 갖다 우리가 놓자. 여기 이제 현재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도표로 보죠. 그 다음 만기의 현금 흐름을 갖다 보자. 만기가 되었을 때 현금 흐름이 어떠냐. 만기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기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거죠. 만기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경우의 수를 갖다 우리가 놓고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만기의 주가 ST
T는 바로 타임을 얘기하고 만기를 얘기하죠. 만기의 주가를 얘기할 때 ST라고 얘기하고 ST가 행사 가격보다 크다. 행사 가격보다도 크고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죠. 반면에 뭐가 되냐면 ST가 주가 행사 가격보다 작다. 두 가지 경우를 갖다 우리가 놓고 보자 이거죠. 두 가지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 바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고 현금 흐름이 어떤가 현재 그리고 예를 들면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의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크다. 만기의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적거나 같다. 이 경우를 놓고 우리가 각각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맨 먼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을 매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첫 번째 생각을 해보죠. 주식을 매입할 때 의해 되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풋옵션을 갖다가 매입했다. 풋옵션의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 풋옵션의 매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콜옵션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콜옵션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는 매도했다. 팔았다 이거죠. 바로 매입한 콜옵션과 똑같은 풋옵션과 똑같은 뭐가 되냐? 콜옵션을 갖다가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을 매입했다 그럴 때는 일단 뭐가 됩니까? 바로 주식에 S 권리가 생기게 되죠. 왜? 주식을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뭐가 되냐? 권리다. 이렇게 되죠. 권리가 되면 S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풋옵션도 역시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뭐가 되냐? 매입이니까 뭐가 되죠? 역시 권리다. 이렇게 되겠죠. 권리다. 그래서 S와 P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콜옵션을 갖다가 매도했다 이거죠. 매도했을 때는 마이너스 C가 되죠. 왜? 매입이 아니라 팔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 되느냐? 팔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의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의무다. 그래서 현재 현금 흐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주식 하나를 사고 권리가 생겼죠. 풋옵션 하나를 샀다. 그러면 S와 P는 뭐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고 반면에 의무인 뭐가 되느냐?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는 B조라 이렇게 되겠죠. 현금 흐름에서 바로 S 주식을 한 주 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풋옵션을 하나 사고 그 다음 콜옵션을 갖다가 바로 매도했기 때문에 SPC, S와 P는 더해지고 C는 삐지는 효과가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에 만기가 되었을 때 현금 흐름을 보면 만약에 ST가 즉 주가가 만기에 X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자연지 뭐가 됩니까? ST가 의되죠? 살아나죠. ST가 살아난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요거는 어차피 ST를 갖다가 의되죠? 그렇죠. 파니까. 행사보다 의되느냐 그럼 높더라도 우리가 의되느냐 그럼 바로 ST이고 여기도 의되느냐 역시 팔 수 있다니까 ST가 될 거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냐? 풋옵션의 경우는 바로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다. 주가가 높으면 바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죠. 포기하겠죠.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뭐가 되냐? 바로 풋옵션, 소위 가격이 떨어졌다면 풋옵션을 보장을 받지만 여기는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만약에 적어졌다면 어느 만큼 보장을 받느냐? 바로 X의 ST만큼. 오히려 행사 가격이 어디느냐 주가가 떨어진 요만큼 뭐가 되느냐 보상을 받는다는 권리의 의미가 되죠. 여기는 행사를 하지 않고 여기는 왜 되느냐 오히려 행사를 해서 X-ST만큼 돈을 보상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왜 되느냐 그런데 의무가 될 때 여기는 거꾸로 뭐가 됩니까? ST에서 X만큼 한 만큼 요걸 갖다가 우리는 어디 되느냐 지가 물어줘야 된다. 의무니까 물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게 저거 떨어졌다면 이건 어디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반대쪽에서 의무가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S에 P를 따고 C를 갖다 빼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요 ST와 요게 ST가 얘되냐 그러면 약분이 돼버리고 남는 건 뭐가 되죠? X만.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냐? X만 남는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도 ST를 갖다 빼고 나면 X만 남지. X만 남더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뭐가 되느냐? 주식을 한 주 구입하고 콜옵션을 갖다가 풋옵션을 하나에 매입하고 그럼 콜옵션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기가 매도했다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현금 흐름은 SP의 C, 그다음 여기는 X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걸 등식화하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등식을 해줘라. 그럼 등식은 어떻게 되느냐를 요걸 우리가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식을 갖다 가만히 고민을 해보죠. 고민을 해보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요 식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자, SP에 C, 여기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RF,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요에다가 T, 요걸 갖다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X다. 행사 가격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수식이 되고, 요걸 갖다 우리가 하나 더 넘겨가 P에 대하여 풀자. 이렇게 보세요. P에 대하여 풀면 뭐가 됩니까? 이항하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항한다면 SP, C 요거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RF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T, X 요래 됐을 거란 말이야. RF에 TS가 됐을 거다. 물론 요 R을 대문자로 써주죠. 이렇게 하죠. 그럼 궁극은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우리가 기준적으로 잡겠다 하고 이항을 한다면, 제가 여기 줘보니까 이쪽으로 이항을 하죠. 바로 P는 어떤 식이냐, 요 P는 SC가 넘어가야 되죠. SC가 넘어가니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C는 더해지고 S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D에 마이너스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항을 이항했습니다. 그럼 이항했다 그러면 요거 C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느냐, 요 C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RF의 T, RF의 T분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X 이게 되고, 그럼 뒤에 S는 뭐가 되느냐, 삐져야 된다.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푸콜피니티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항을 하고 P에 대하여 풀자. 그럼 C는 플러스가 되고 S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 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더해지고 삐지는 형태, 이게 바로 푸콜피니티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냐. 요 식을 갖다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바로 푸콜 가격의 등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바로 푸드의 옵션과 콜의 옵션과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산 가격하고 이렇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주식의 매입 가격은 이래 되죠. 매입 가격에다가 그다음 여러분 잘 아는 S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주식을 매입한 거. 여기는 푸드를 매입한 거.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콜을 매입한 거. 콜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매출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현금 보유가 되는데 이런 수식이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책 속에서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리며 이제 옵션 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옵션 가격 결정에 가면 옵션 가격 결정은 여러분 잘 알지만 이항 옵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항 옵션은 뭐가 되느냐, 항이 두 개로 전개가 된다. 그런 걸 이항이라고 얘기하죠. 항이 두 개로 전개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르고 내린다. 오를 때, 내릴 때,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를 갖다 이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전개가 될 때 왜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며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자 하는 게 이항 옵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이항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책 속에서도 본다면 어떤 요인이 옵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답, 거기는 이제 이항 옵션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쪽에 보면 뭐가 되냐, 블랙숄즈라는 말이 나오죠. 블랙숄즈. 바로 여러분 뭐가 되냐 그럼 새로운 이슈가 되는 블랙숄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옵션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게 옵션 가격의 결정 모형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럼 옵션의 가격의 물적 모형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항 옵션이란 말은 내가 1,000원짜리여야 된다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60%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10%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얼마가 되느냐? 1100이 된다. 왜? 10%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60%란 말이야. 반면에 뭐가 되느냐?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1000원이 나왔는데 1000원짜리가 왜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40%는 뭐가 되죠? 하락한다는 개념이 되지. 그럼 이게 얼마 되느냐? 10%를 우리가 까게 되면 10%를 DC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900원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1000원의 가격이 10%, 60%는 10% 올라갔다. 40%는 10% 떨어졌다. 이 경우를 갖다 두 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1100원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보면 10%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왜 되죠? 1210원이 되겠지. 1210원이 되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왜 되느냐? 40%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10%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죠? 990원. 10% DC. 물론 여기는 60%, 여기는 뭐가 되느냐? 40%.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900원이 되었을 때도 왜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올라갈 것이다. 그러는 게 60%인데 10% 올라가면 990원이 되겠죠. 10% 올라간다면 990원이 60%란 말이야. 다음에 또 이게 왜 되느냐? 그러면 여기 만약에 90%가 되면 810원이 된다. 그런 게 여기 왜 되느냐? 그럼 40%는 10% 다운된다. 이와 같이 어떤 가정 결정을 갖다 내려놓고 10%는 올라가고 10%는 내려가는데 두 개. 요게 60%고 요게 40%다. 그러니까 합을 갖다 구하면 100이다. 이렇게 항의 어떤 결정, 주가의 결정을 모형을 두 개씩 이동되며 가는 이런 형태를 이항 옵션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 옵션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항 옵션은 바로 만기가 왜 되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만기가 하나일 때, 즉 만기가 한 기간인 한 단계, 모형을 두 개. 그럼 만약에 이항 모형과 두 기간의 두 단계를 얘기하는 모델이 있다면 이런 이항만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게 요구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바로 이항은 자본시장은 완전 자본시장으로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외가 없다 이거지. 오르고 내리고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시장의 경우만 가능하다. 차익 거래가 생기려면 그럼 불완전 시장이죠.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무차익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했지만 여기는 완전 시장이나 차익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는 무혐이자율이 일정하며 투자하는 무혐이자율로 매입과 매출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초 주식의 가격은 옵션의 만기일에 단 한 번 변동한다.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이와 같이 이항 분포를 따른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모형의 특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해봐라. 그러면 옵션 가격은 바로 해지 비율의 결정일 뿐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평가하는 주가의 상승률은 무관하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떨어지는 가격, 정해진 어떤 바로 해지 확률만 가지고 따지겠다. 두 번째는 옵션 가격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다. 세 번째는 옵션 가격을 결정짓는 유일한 확률은 기초자산의 주가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다는 가정을 생각하며 이항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주어진 문제를 갖다 우리가 천천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가 10,000원이고 이항 옵션입니다. 1년 후에 주가가 2배. 한마디로 하면 업될 수 있는 가격이 뭐가 되느냐? 2배가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는 20,000원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죠. 20,000원이 된다. 또 절반으로 하락한다면 뭐가 되느냐? 0.5% DC가 0.5가 되니까 5,000원이 될 거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가 업되면 어떻게 되죠? 10,000원짜리가 업되면 2배로 늘어나니까 20,000원이 될 확률. 그리고 왜 되느냐? 다운이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50%가 DC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다운이 된다니까 10,000원이 절반으로 하락한다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바로 5,000원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000원이 될 확률. 여기 왜 되느냐? 그러면 5,000원이 될 확률. 그럼 바로 여러분 업이 되는 거고 이건 뭐냐? 그럼 다운이 됐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D가 된다. 이건 바로 업이 됐는데 2배로 되었다. 그러니까 업이 2배. 2배니까 2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는 뭐냐? 0.5가 되는 거죠. 0.5가 되니까 10,000원짜리가 왜 되느냐? 5,000원이 됐다. 이 시점에 두 가지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놓았다. 그 다음에 이 주식의 시장 가격을 갖다 거래되면 옵션의 행사 가격은 얼마냐?
행사 가격은 12,500원이다. 12,500원인데 실제로 업되면 2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 무위험 이자율 RF는 한마디로 말하면 RF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냐? 8%다. 요거란 말이야. RF가 8%다. 이렇게 될 때 무위험 이자율과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과 같게 된다는 균형 조건을 갖다 도출하자 하는 말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몇 주를 사야, 한마디로 말하면 무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 일주에 대하여 바로 매도해야 할 뭐가 되냐? 콜옵션의 주식 수를 M으로 보자. M이다. 몇 주. 한마디로 맨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약자로 써서 몇 주. 요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콜옵션의 현재 가격을 구하라. 푸콜을 이용하여 콜옵션의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풋옵션의 가격을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콜과 풋을 갖다 우리가 가격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앞에 배웠던 수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바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갖다가 해설을 해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는 1년 후의 가격이 만원짜리가 2만원 될 확률. 업이 될 때 2배가 된다 그랬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럼 다운이 될 때는 5천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콜옵션의 가격은 어디에 되느냐 하는 말이 되는데 바로 콜옵션의 가격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2배가 될 때는 얼마 되느냐? 7,500원. 왜? 행사 가격이 12,500원이니까. 그럼 공급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7,500원. 2만원에서 뭐를 갖다 빼느냐? 12,500원을 빼면 7,500원만큼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차이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DC가 될 때는 우리가 굳이 사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때는 이득은 0원이다. 이걸 갖다 샀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가지고 수식을 갖다 이용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런데 자 2만원에서 뭐를 갖다 빼느냐. 12,500원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M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7,500원이 되죠. 7,500원만큼이 어디 되느냐 차이가 난단 말이야. 7,500M이다 이렇게 되겠죠. M이다 이렇게 되고 떨어질 때는 5,000원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0 곱하기 M. 네,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이걸 갖다 M을 갖다 구하라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여기서 M을 갖다 우리가 풀면 뭐가 되느냐. M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계산한 결과가 얼마 나오죠? 2가 나온다. 2주만큼을 사면 된다는 얘기가 되지. 2주를 사라 이런 얘기가 되죠. 2주를 산다. 바로 해지 비율은 2주라는 얘기에 답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지 비율은 2주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앞에 배웠던 수식에서 S-MC 그 다음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RF 그 다음에 5,000원 요 식에 수를 갖다 여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2주를 갖다 여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 S는 만원이니까 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풋옵션 C를 넣고 그 다음 플러스 RF니까 1 플러스 0.08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5,000을 놓아라.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C가 나올 거 아니냐 했더니 C의 값이 얼마냐 2,685원이 나오더라. 여기 뭐가 되죠? 콜옵션의 가격이다. 이와 같이 풋옵션에도 집어여가 풀면 답은 얼마냐? 4,25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로 우리 책에 있는 얘기를 통하여 바로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풋의 경우는 얼마냐? 4,250원. 콜의 경우는 2,685원이다. 라는 두 개씩이 나왔다는 걸 가지고 답을 풀 수가 있다.